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는지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MBC가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30.4%, 잘 못하고 있다는 63.6%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70대 이상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앞섰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30.4%,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63.6%로 집계돼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선 잘한다 28.6%, 못한다가 66%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 10.3%, 잘하는 편이다 20.1%, 잘 못하는 편이다 22.7%,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0.9%로 나타나 매우 잘 못한다는 답변이 40%를 넘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높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평가가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결단력과 추진력, 공정과 원칙을 지켜서 등을 꼽았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답변은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능력과 경험 부족 때문을 가장 많이 들었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정책 비전이 부족해 보여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조치가 국정 운영 쇄신에 도움이 될지도 물었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34.7%, 도움이 안 된다 56.2%로 부정적인 예상이 더 많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58%, 공개할 필요 없다 37.7%로 명단을 공개하자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5%, 국민의힘 34.5%, 정의당 6.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잘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할 것이다 57.9%, 잘 못할 것이다 36.6%로 긍정적인 기대가 더 높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근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했다가 24%, 불공정했다는 64%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거란 응답이 표적 수사란 응답보다 앞섰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이런 경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정한 수사 결과라는 답은 24.2%, 불공정했다는 답변이 64.7%였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62.7%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32.4%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는 아니라는 응답이 52.3%로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보다 더 많았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자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법원의 결정 취지를 훼손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53.5%를 기록해 문제가 없다 35.6%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런 여권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을 꼽은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 27.8%, 이준석 전 대표 27%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3.6%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의원 12.3%,
이준석 전 대표 11.8%, 나경원 전 의원 10.7%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24.7%로 1위였고 안철수 의원 17.3%, 이준석 전 대표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 이틀간 실시했고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추석이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거리에서 차례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작업 환경을 보장해달라며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 농성장에 차례상이 차려집니다. 가족과의 명절 대신 이곳에 나온 사람들은 이 호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이들의 복직을 돕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해고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거리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쉬어본 적이 없었고 해고된 뒤 너무 오래 쉬고 있네요. 서울 잠실의 쿠팡 본사 앞에도 차례상이 펼쳐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킨 지 석 달째. 한여름엔 찜통 같은 물류센터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유급 휴식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사측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엔 더운 데서, 겨울엔 추운 데서 굉장히 고통받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편하게 집에서 있을 수 없다. 전을 부치고 밤을 깎으며 차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명절에도 어김없이 거리를 지켜야 했던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것. 추석 직전 복직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도 손을 보탰습니다. 유족들한테는 명절이 별로 달갑지 않아요. 돌아올 자식이 없으니까 다 싸우고 있는 분이시고 아픔에도 마음을 함께하면서 이들의 소망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손인데 명절날 이렇게 농성장 앞에서 드리는 게 더 좀 헛헛합니다. 내년 설에는 꼭 진짜 집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싸게 살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에서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물건을 팔고는 배송을 안 하거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라면 20개에 단돈 4,000원, 14,000원짜리 즉석밥 10개는 90% 넘게 할인해 1,000원에 불과합니다. 스타일 V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식료품 등을 싸게 판다는 입소문에 회원수가 31만 명이 넘습니다. 저렴하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가서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길래 제 것도 주문하고 가족 것도 주문하고. 하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월 새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타일 V 관련 상담만 1,000건 남짓. 대부분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습니다. 7번에 걸쳐 라면과 쌀 등 45,8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2달이 다 돼도 배송받은 건 딱 한 건, 쌀뿐인 이용자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보내주긴 하겠구나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배송 준비 중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비자원은 배송 지연이 정상 수준을 넘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이달 말까지 배송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는 앱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고앱 이용자 4명 중 1명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이렇게 믿기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좀 물가 상승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자주 접수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안전결제를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백두대간 줄기인 오대산 능선입니다. 백두대간은 곳곳에 군부대와 같은 시설물로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많았는데요. 2000년대 이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복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달린 지 30분 남짓. 해발 1389m, 구룡덕봉에 다다랐습니다. 정상 부근까지 계속된 울창한 숲 대신 키 작은 나무와 수풀이 나옵니다. 1994년까지 주둔했던 군부대를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한 곳입니다. 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시설은 2000년대 중반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원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숨어있던 빵카들이 많아서 다 그 철거를 하고 그 폐기물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헬기 지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주변에서 서식하는 키 작은 나무들을 그대로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엄청 심해요. 관목성에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일단은 토양 활착을 시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목층이 들어오게 유도를 한 거고요. 복원 지역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복원 당시 심은 붉은 병꽃나무는 사람 키 이상으로 훌쩍 자랐고 그 옆으로 사슬의 나무와 소나무 같이 높이 자라는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려 엉겅퀴와 관암풀 같은 식물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원 직후 18종이었던 식물은 그 다음 해에 바로 54종으로 3배 늘었고 지금은 모두 134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무는 없지만 이게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안내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이후 백두대간 줄기에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한 곳은 모두 4곳. 지금은 대부분 여러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야생 동물들도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모든 복원지가 완벽하게 회복 중인 것은 아닙니다. 정원용 연산홍이나 목재 공급 목적의 전나무를 심은 대관령 군사시설 복원지는 아직도 군데군데 황무지처럼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영산홍 같은 그 초기 원해종 식재된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면 그 자연적인 식생이 유도가 되고 그만큼 한번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는 일은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식생 복원 사업의 가장 큰 가르침은 어쩌면 처음부터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한다일 겁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